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또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망 심리가 감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질문부터 바로 드려볼게요. 네. 이번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우리 지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바로 만나볼게요. 금리 전망은 둘째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뭐가 첫째일까요? 그러니까 지난 의사록을 통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뭐 결과는 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경기 지표를 통해서 이제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전망은 둘째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또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와 이제는 좀 조정받을 거다라는 어떤 두 가지 의견이 좀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야든이라는 그 전통적인 강세론자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지금 이 군중 심리가 또 어떤 매도의 도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한 4% 조정으로 끝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가 이제 그 지금 발표될 실적 이게 지금 3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가진 않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액면 분할 정도 되는 주주환원 정책 정도가 나와줘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런 10백을 올랐던 정보들 보시면은 뭐 테슬라라든가 다 이런 방식을 통해 주가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컴콜에서 나올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의 내용을 좀 주목하면서 사실 의사록보다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FOMC보다 또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4% 하락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숫자보단 내용, 핵심은 액면 분할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온지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봐야 되냐면 지금 H100이라는 이제 세계 최고 인기 GPU 아니겠습니까? 이 GPU의 지금 리드 타임이 원래는 한 8, 9개월 정도 됐던 건데 3, 4개월로 줄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이 H100이라는 GPU를 주문하면은 한 10달 정도 걸렸던 건데 3, 4개월 준 겁니다. 이거는 수요가 둔화가 됐던가 아니면 이제 생산을 금방 한다는 이야기겠죠. 수요가 둔화가 된 거면 악재가 되는 거고 생산이 잘 돼서 이제 공급망이 잘 돌아간다라는 건 호재가 되는 건데 왜 그 리드 타임이 줄었나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반기 H200이 나오기 때문에 H100보다 성능이 더 2배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주고 더 좋은 걸 살려고 또 기다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컨콜에 나올 텐데 이 리드 타임이 줄어든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 그다음에 앞으로 주가 관련해서 액면 분할이 좀 나아준다 한다면은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뭐 만족하냐, 만족 못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컨콜 내용을 보고 컨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보고 그럼 내일 아침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제가 내일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은 숫자보다 내용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YC캠 하루 만에 또 엄청난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21%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또 급등을 했죠.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자 목표가를 16,000원 잡아놨던 건데 오늘 이제 200원 모자라서 목표가를 못 갔습니다. 결국 음봉 나왔을 때 또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 사실은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경계감에 못 가는 모습도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 YC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TSV 이 포트레스 공정에 들어가는 뭐 슬러리라든가 이런 것들 국산화시켰다 그랬죠. 일단은 이제 이 패키징이 가장 중요하게 되면서 이 패키징에 또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 유리기판 소재까지 이제 상용화 시켜놓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떤 고객사의 상용화를 개발 완료가 돼서 고객사의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 끝나고 또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목표가 200을 못 미쳤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종목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 매수가 또 접근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YC캠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간
네페스 아크 같은 거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도 꽤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이 제2의 YC킴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1월 30일에 매수 후에 현재까지 50% 가까운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도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수익을 실현할까요? 그러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바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올라와서 또 한번 말씀드렸죠. 요거는 올 네페스아크까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자람 테크놀로지가 또 더 급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페스아크가 지금 삼성이 AI 칩을 만든다 그래서 이미 그 칩을 이제 개발했던 네페스아크가 집중이 되면 상한가 들어간 건데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요. 이제 이 저커버그가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즉 메타 같은 경우 이 리스크5 기반으로 칩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이 저커버그가 만나면은 결국 반도체 칩을 논의할 겁니다. 그럼 메타도 지금 리스크5 기반의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리스크5 기반의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자람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이것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좀 혼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페스하고 상한가 들어간 걸 봤을 때 충분히 또 급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까지 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도 매수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는 오늘 4시 있을 무료 방송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럼 네. 오늘 최현정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BM, 이제는 수율 전쟁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HBM이 구조상 또 결함 이슈가 생기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양품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YC킴이 올라가기도 한 이유인데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5세대 HBM을 3월부터 양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객사 입장에서 네. HBM을 봤는데 수율이 70% 나오는 기업과 수율이 90% 나오는 기업. 그러니까 수율이 작게 되면 그만큼 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율이 높아야 그곳에 이제 어떤 주문을 하게 되는 건데 하이닉스가 지금 결국 작년도 이 HBM 쪽에서 삼성을 이겼고 이번 연도도 이 5세대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인 지금 마이크론이나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스트 물량이 들어가서 3월부터 퀄 테스트 돌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그걸 끝내놓고 양산에 들어가서 3월부터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HBM은 이제 누가 뭐 잘 만든지 이런 것보다도 누가 빨리 만드냐라는 것보다도 수율 전쟁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이 수율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TSMC가 또 차세대 패키지 플랫폼 공개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 AI 반도체 핵심은 패키징 쪽으로 기울고 있고 누가 어떻게 반도체를 잘 포장해서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하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TSMC도 지금 4조 원대 투자를 통해서 이 패키징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고 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수율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HBM 수율의 또 핵심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이제는 생산 규모와 수율이 중요해졌습니다. YC캠 역시 하루 만에 목표가 근처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제우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HBM 온 디바이스 AI 또 로봇까지 가지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반도체 세정 장비에 있어서 매출이 64%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는 그냥 반도체 세정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한 장을 세정하는 걸 싱글이라고 하고요. 여러 장을 동시에 세척하는 걸 배치라고 하는 건데 여러 장을 동시에 세척하는 배치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국내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도쿄 일렉트로닉하고 제우스하고. 그래서 어떤 세정 기술력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어떤 이 HBM 수율에 있어서 서로 싸우면 수율 볼 수 있는 게 또 제우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세정 장비가 수율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 TSV가 이 반도체 칩을 여러 장 쌓는 거잖아요. 네. 쌀 때 반도체 구멍을 뚫고 거기에 전도체를 채워서 그걸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구멍을 뚫고 나서는 이물질이 있는데
그 이물질을 잘 닦아줘야지 불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불량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세정 장비가 또 HBM의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 삼성, 하이닉스 둘 다 공급하고 있고 세정 장비, 그러니까 여러 장을 동시에 세척하는 장비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또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제우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우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개는 공급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에 또 공급 파트너십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 기업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우스를 보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공정으로 성장을 노리고 있는 제우스. 지금은 또 우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7,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제우스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넘어가 볼게요. GAA, 뭘까요 이게? 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게이트가 주변에 다 있어서 지금 채널의 사면에 게이트가 다 맞닿아 있다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차세대 파운드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이제 도입했을 때 반도체의 어떤 누설 전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정 미세에 따른 어떤 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처리 어떤 그 속도하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이 파운드의 게임 체인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도입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CPU와 GPU의 그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수직으로 쌓고 이제 그 어떤 그 인터포즈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정 최소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 기술을 3나노부터 적극 도입해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ARM의 IP를 통해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더 최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RM 같은 경우는 IP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삼성전자가 원래 ARM이랑 협력돼 있는 건데요. 더욱더 이제 협력을 강화시키면서 이 GAA 공정을 더 최적화시키겠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 이 미세 공정화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이 미세 공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공정이 있거든요. 그 공정 역할, 그 공정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볼게요. 네. 그린 리소스, 반도체 장비 관련주, 또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꼽히던데요. 네. 포인트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전도체는 그런 관련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이제 이 신성 같은 경우가 네. 5조가 넘어갔잖아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이 IBAD 증착 장비 공정 설계를 10배 늘리는 그런 광폭화를 진행해서 지금 이 초전도 선제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본업은 뭐냐면 지금 주요 파운드리 TSMC와 삼성전자가 3나노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 3나노로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게 초고점의 코팅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미세가 되다 보니까는 이 어떤 회로가 좀 얇아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밀도 코팅이 필요한 건데 이 초고밀도 코팅에 필요한 소재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건데 그거를 국산화시켰고 실제로 양산 가능한 거는 전 세계에서 그린리소스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TSMC와 삼성전자가 이 미세화로 가는 과정에서 경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이 초고밀도 코팅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그린리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린 리소스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할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장하고 나서요 주가만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정보들이 변동이 나올 텐데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 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쌀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그린 리소스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2,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도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네페스 사건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VIP 회원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웬만한 종목들도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실적 발표 뒤에 올라갈 종목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